쌀을 재배하는 날은 서로의 쌀 수입을 서로 보장해주는 쿼터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그 쌀 재배 국가들, 중국, 캄보디아, 인도, 미국, 베트남,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 이탈리아, 태국 등등 많은 쌀 생산국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랑 협정을 맺고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자국의 쌀을 수출할 수 있는 쌀 쿼터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에는 수많은 나라의 쌀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수입 쌀에 대한 기준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데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중국, 유럽에는 많은 쌀 생산 수입국 중에 유럽에 유일하게 쌀 수입이 안 되는 나라는 바로 한국 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농약 잔류량이 그들 나라의 기준에 비해서 너무나 높고요. 훈증이 강하게 되어 있어서 통관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보장되어 있는 쌀 수입 쿼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죠.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한 농약 독성 잔류량이 한국의 경우 기준치가 0.1인데요. 중국과 유럽의 수치는 0.01입니다. 벌써 허용 기준치가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10배가 이건 너무한 거 넘습니다. 아니냐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통되는 곡류를 불시에 수거를 해서 잔류량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기준치인 0.01에도 못 미치는 0.001에서 0.0001 정도 수준의 독성 농약 그 잔류량이 확인이 됩니다. 검출이 됩니다. 헌데 생산된 쌀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살충제가 허용 기준을 14배나 초과해 검출이 됐습니다. 잔류 허용 기준치 0.1mg/kg을 14배 초과했습니다. 쌀 출하 직전 해당 살충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논란이 일자 이번에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 섭취 허용량 기준이 미국보다 2.5배나 관대합니다. 시중에 유통된 쌀에서도 고독성 살충제 잔류가 무더기로 확인됐다는 KBC 보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고독성 살충제 에피움 잔류량 검사 자료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정부 비축민은 물론 일반 마트 판매용 쌀에서도 고독성 살충제 잔류가 확인됩니다. 허용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농산물을 공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독성 살충제로 소독된 쌀이 잔류량 검사도 없이 여전히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검사해보면 기준치인 0.1에 웃돌거나 초과되는 쌀이 버젓이 유통될 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기준치의 턱걸이인 0.1에 근접하는 그런 양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검출되는 검출량에 비해서 100배에서 1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일본을 예를 들자면요. 자국 내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곡류들을 안전한 저온 저장 방식, 그러니까 저온 창고에 그 별도의 보관재나 보존재나 농약을 사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데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미국 처리장, 그러니까 이제 추수를 하고 정부에서 수매를 하죠. 이 수매를 한 곡류들을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맹독성 훈증제인 에피움이나 메탈 브로마이드 같은 고독성 살충제, 흡입만으로도 사람을 직사시킬 수 있는 맹독성 농약입니다. 파이너라는 물질로 분해돼서 그게 이제 신경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쌀들이 매년 5회에서 많게는 15회까지 그 고독성 살충제로 훈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 쌀을 먹고 병이 없는 게 더 신기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전국에 있는 한국의 미국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보관함으로써 이게 한국 쌀 수출이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독성 높은 쌀을 국민들이 소비하고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걸 드시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쌀이 중국에 수출을 못했던 이유는 중국 검역이 그만큼 까다로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의 까다로운 검역 조건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었던 6년간의 교섭 끝에 이 중국은 한국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2015년도에 중국에서 검역 실사단을 파견을 해서 국내 미국 처리장을 실사를 해서 6개를 지정을 하고 2016년 한국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6년 한국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쌀의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 이제 수출길이 열렸다며 굉장히 경사가 났다고 2,000톤에서 4,000톤을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컨테이너에 담겨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훈중 처리 후 잔류했던 농약이 너무 강해서 이 중국 소비자들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 혹은 먹고서는 구역감이나 어떠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이 독한 농약 냄새에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빗발쳐서 결국 수출을 했었던 19톤을 반송하여 돌려보내고 대중국 수출은 없었던 이유로 자, 이에 대해 정부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사드 문제 배치 때문에 2017년 사드가 배치되고 난 후부터 제기된 문제지 2016년에는 사드가 배치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었고요. 한국산 쌀이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수출을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버젓이 일본, 대만 쌀이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불구하고 유럽이나 중국에서 이 중산층의 수요 증가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없어서 못 삽니다. 일본 쌀의 중국 수출량은 연 2,000톤에서 4,000톤 정도가 됩니다. 한국 쌀은 중국의 검역에서 매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훈중제 쌀에 대한 정부 주장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 휘발되어 날아간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에서는 이 메탈 브로마이드와 에피움 성분이 이 세포에 단단하게 결합되고 고착되기 때문에 수개월, 수년이 흘러도 이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독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그 쌀은요, 몸이 아프시거나 만성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나 만성질환, 대사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하루빨리 쌀을 먼저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쌀이 안전하냐? 농가에 전화를 직접 하셔가지고 훈증되지 않은 그런 안전한 쌀을 댁내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맹독성 훈중제로 훈중한 이 쌀을요,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면은 그 독성이 그대로 몸에 조금씩 축적이 돼서 결국에는 이 한계가 오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식사를 한 후에 졸음 현상이 생긴다, 혹은 속이 더부룩하다, 위산 역류, 그리고 가슴이 쓰린 증상이 있다, 혹은 머리가 브레인 포그, 머리가 몽롱해진다, 밥을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외식을 자주 한다던가 대신해서 밀가루 제품을 자주 섭취를 하시는 분들은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독성 살충제로 훈중된 쌀을 먹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건강에 신경을 쓰고 내가 건강하겠다, 자, 지금 당장 쌀을 바꿔보십시오. 쌀을 바꿔서 내가 먹고 밥맛이 좋은지, 소화는 잘 되는지, 속쓰림 현상이나 혹은 더부룩한 현상이 없고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나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은지
예, 이런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